빅베이트를 제가 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빅베이트를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는데 이게 아무나 또 접근을 못하는 무게네, 무게 자체가. 로드 무겁지, 길지, 루어 앞에 기본 3온스에서 6온스, 10온스 이렇게 나오지. 근데 그걸 이제 캐스팅이나 테크닉이 부족한 분들이 그걸 들고 낚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그냥 절단납니다. 왜 그러냐면 빅베이트가 내가 6온스를 가지고 클러치 선발을 탁 눌렀을 때 진짜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루어가 흘러버려 그냥. 그 정도 무게. 정말 무겁다는 거지.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빅베이트에 매료되는 게 뭐냐? 작은 루어는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큰 루어에 아무나 접근 못 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큰 루어라고 고기가 안 문다는 거는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칼라 구분 크게 못 한다. 사이즈 구분 상대방과 내 구분 못 한다. 자, 그런데 좀 쓰신 분들은 몇 마리 잡으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초보분들이 딱 사이즈가 자기 쓰는 것보다 조금만 길면 이거 뭡니까? 이라는 거야. 근데 빅베이트 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없는 루어니까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더 큰 걸 자꾸 쓰거든. 근데 우리 초보분들은 처음에 입문하실 때 1온스에서 3온스 그 사이로 주로 쓰세요. 그걸로 훈련을 좀 해. 1년, 2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더 큰 사이즈로 올라가면 되는데 빅베이트라는 게 어디부터가 빅베이트냐 아마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평소에 안 썼던 사이즈 위에 사이즈가 그냥 빅베이트라고 계산하십시오. 1온스부터네 뭐 2온스부터네 그거 국제법으로 없습니다. 그 내가 볼 때는 그냥 내가 평소에 작은 사이즈를 썼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쓰면 B 여기서 더 크면 또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미 3온스 쓰니까 나도 저 정도는 써야지 손모가지 나갑니다. 적응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빅베이트는 좀 어떤 루어예요? 제가 이제 빅베이트를 주로 쓰는 거는 저는 오버캐스팅을 거의 안 합니다. 사이드 언더 안 합니다. 나도 이제 부대끼야.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오버헤드 흐르는 물에 장타 자, 그 날아가다 뺑 놔보세요. 낚싯대와 같이 날아갑니다.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309년 만에 또 한 5만원, 10만원 주고 샀는데 딱 총 하기 싫지. 절대 하기 싫지. 제가 빅베이트를 너무 쉽게 쓰는 걸 낚시를 하면서 딱 보여드릴 겁니다. 빅베이트를 한 마리 잡는 게 나는 더 재밌지. 제발 이거 물어. 그럼 다 끝나. 방금 때렸어요. 아, 젠장. 근데 이거 캐스팅을 조금 잘해야 돼. 빅베이트 생각해보세요. 기본 우리가 자 1온스부터 그냥 빅베이트라고 대충 얘기를 해봅시다. 평소에 1온스급까지 대부분 쓰니까 그걸 내가 풀 캐스팅을 했어. 하루에 몇 번 정도 던지겠습니까? 제끼 던지도 뭐 한 100번 정도는 안 던지겠나. 하루 낚시를 하는데 어깨 둘러 빠져. 빅베이트에서 수로나 그냥 또랑 수로, 농수로, 조그마한 수로에 은신처가 될 만한 데다가 빅베이트를 살짝 였는데 문제는 착수음을 줄여야 돼. 평소에 우리가 그냥 낚시 가는 포인트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다른 특수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2온스 반 정도 보면 됩니다. 2온스 반. 그러면 그 2온스급 로드에서 3온스급 로드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문제는 평소에 내가 요런 애들을 썼어. 여기 한 3배나 2배 정도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착수음을 줄일 방법이 없네. 평소에 내가 하던 습관대로 툭 던진단 말이에요. 이 무게가 몇 배로 무거우니까 파장음이 굉장히 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실패를 본다는 거지. 그래서 피칭을 서밍 훈련을 많이 하셔가지고 착수음을 줄이세요. 내가 이제 그 낚시를 할 때 그걸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일단 내가 먼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틀려. 자, 요 말을 연습을 했어. 요거보다 또 배로 더 무거운 얘가 나와. 요거는 4.5온스 거, 요거는 2온스 반 거, 2온스, 2.5온스. 그러면 또 배로 무거워져. 또 더 무거운 게 있겠지, 그래? 그래서 초보분들은 단계를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초보분들이 요것만 줘도 죽어. 무거워가지고. 그러면 요거까지 쓰면은 그냥 엘보 바로 오지, 그지?
욕심을 절대 내지 마세요. 내지 마시고 빅베이트는 자기 만족입니다. 평소에 내가 2분의 1온스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낚시를 했어. 이거보다 조금 곱하기 2 정도 무거운 정도 요 정도 사이즈를 갖고 또 훈련을 해. 요거 한 출주 한 10회 이상만 가도 살짝 뭐가 옵니다. 아, 요렇게 쓸 때가 좋더라. 그래, 다음에 내년에 이제 그렇게 되면 로드를 또 바꿔야 돼. 그럼 장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러면 큰 걸로 가야지. 그러면 바로 포기입니다, 그 사람은. 차근차근 올라가십시오. 빅베이트가 요즘에 너무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이거 다 2010년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11년 정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살아있을까요? 거의 안 따라먹습니다. 제가 이거 소장용도 아닙니다. 그냥 쓰다가 처박아 놓은 거 내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보면 오래된 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루어를 따라먹는 거는 최고 중요한 게 캐스팅 때문에 많이 따라먹는 사람들이. 우리 앵글러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캐스팅이라고 했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캐스팅을 남들보다 좀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좀 더 특별한 캐스팅을 하는 이유가 일단 캐스팅이 돼야 뭘 해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루어가 좁은 수로에 5m, 10m에서 쓸 수 있는데 캐스팅이 안 되니까 못 쓰는 거거든. 그러면 매일 넓은 강에 가가지고 장타를 던져야 되네. 내 같은 경우는 그냥 수로에 평소에 낚시하던 데서 요런 애를 살짝 담가가지고 대물이 밑에 쉬고 있어. 담가가지고 눈에 거슬리게 왔다 갔다 이러면 인마가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연마하고. 살짝 피칭해가 쉽게 잡아보는 거지. 그러면 빅베이트는 싸움을 붙이는 루어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브 쪽에 넣어가지고 얘를 자극시켜가지고 싸움을 붙일 때 많이 쓰고, 고기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지? 근데 자기가 설정을 하는 거지, 그지? 나는 먹이 사슬로 그냥 스위밍 하다가 피딩 때 그런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버캐팅 하기 싫으니까 피딩 끝나고 딱 장애물 안에 딱 쉬고 있는 애들 앞에 탁 던져가지고 거슬리게 그렇게 티 나오게 해서 잡는 그런 걸 저는 주로 많이 씁니다. 오버캐팅은 잘 안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컨디션 좋을 때 던지는데, 웬만하면 저는 10m 내외 피칭 거리에서 많이 씁니다. 보통 4온스, 6온스를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앵글러 분들은 그게 어려울기라. 그래서 평소에 피칭 훈련을 좀 하십시오. 4온스짜리를 오버헤드로 던지면 죽습니다, 내가 볼 때는. 빅베이터의 또 중요성이 뭐냐면 빅베이터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있어요. 물론 뭐 다 정해진 데는 아니지만 제가 해본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수로에 가면 물이 낙차하는 보호라든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이트피쉬가 그 물을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보호 높이가 안 맞든지 물량이 털려가지고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이 인마들이 그걸 노리는 거야. 쓱 와가지고 싹 올라가는 애들, 떨어지는 애들을 노리는 건데, 그러면 빅베이트 이걸 많이 안 던지고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 내려가는 방향에 내가 같이 서갖고 던지는 거지. 그럼 얘가 스테이 했을 때 설렁 라인을 주면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게 물이 흐르는 보호가 이렇게 낙차를 되는 데입니다. 그러면 빅베이트를 내가 이쪽 보호에서 던졌어. 그럼 너무 가까이 서지 마세요. 그러면 그림자가 또 들어가거든. 적당하게 뒤로 물러서 가지고 던져. 살랑살랑 감아왔어. 여기서 감아가지고 또 던지지 마세요. 다시 설렁 라인을 풀어줘. 싹싹싹싹 떠밀립니다. 그러면 쟤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못 차고 올라가네? 그럼 일단 만만하게 보입니다. 제가 쓰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또 밀려. 그럼 저 싹 감아. 물은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얘가 저항력이 상당히 좋거든. 천천히 해도 굉장히 리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살랑살랑 오다가 여기서 못 올라가게 힘이 빠진 걸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정지 동작에서. 헤드만 짧게 탁탁탁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이 안 흐르면 사이드, 측면으로 던져. 이 백을 타고 길게, 이 백이 긴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죠. 왜? 올라가고 싶은데 물이 안 떨어지니까 얘가 왔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헤매는 애들이 있지. 이 올라가고 싶은데 왔다 갔다 이리 망설이는 애들. 저는 그렇게 씁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중간보다는 엣지.
수로가 10m든 100m든 양쪽 사이드 엣지 쪽에 최대한 붙여서 쓰는 게 좋아. 왜 그러면 지도 몸을 숨겨야 되거든.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에 물이 흐르면, 돌이 있으면 얘들이 여기 뒤에서 이렇게 스테이를 하면서 움직이는데 반대로 보면 떠밀리겠지, 그지? 항상 물을 내려오는 걸 마주보고 이렇게 있다가 못 나가는 베이트 비시가 있으면 떠서 물더라고. 그러니까 물 안에 큰 돌이 있으면 그 돌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버랩을 시켜서 던져가지고 그 돌 있는 데를 끌고 오다 거기서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고. 그 다음에 큰 강이 이어지는데 작은 수로를 만나는 길이라든지 색강, 연결되는 T자 형태의 모서리 부분. 큰 놈들이 사냥하고 빠지는 자리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초보분들이 빅베이트가 어려운 게 물만 있으면 던지면 물겠지 막 던지는 거야. 약간 특별한 데 가서 연습을 하시면은 빨리 바이트를 받는다는 거지. 고기 입장에서 사냥하기 쉬운 자리. 특히 빅베이트를 쓰실 때는 내가 고기 같으면 이 기본적인 필드보다는 사냥하기 편한 필드를 찾으세요. 고기 입장에서. 그런 데가 훨씬 잘 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그마한 수로에 가서 한다는 게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수로가 100m인데 나무가 3개가 있어. 있으면 그 3개 중에 하나가 있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넓은 지역에 가서 내가 탐색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수로에서 만약에 고기가 들어왔으면 어느 스트럭처가 눈에 금방 들어올 거 아닙니까? 쉽다는 거지, 포인트 찾기가. 광범위한 데 가서 빅베이트를 쓰면 본인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웅덩이나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저수지에 딱 갔어. 아, 저게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 딱 봐놨다가 낮에 아침 일찍이 한번 가보고 오후에 해그름 때 한번 가보고 안 되면 밤에, 지금은 밤낚시가 가능하니까 밤에 한번 가보시면 분명히 또 좋은 조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빅베이트를 못 잡는 분들이 딱 보면 아무데나 던져. 진짜 던지고 가마 계속. 안 물던데 니 같으면 물겠나 내라. 이 빅베이트는 사이즈가 커서 안 무는 게 아니고 착수음이 너무 세게 떨어지거나. 자, 문제는 여기가 포인트면 한 10m 뒤에 던져야지 하면서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까지는 좋은데 착수음은 내가 볼 때 똑같네. 10m에서 이어서 팍 떨어지나 그 물파장이 5m 앞에서 팍 떨어지나 그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최대한 근접거리에 접근해가요. 부드럽게 날려야 돼. 이게 우리가 빅베이트를 던지 보신 분은 아는데 이게 소리가 돌 던지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던질 바에서 접근을 못하면 그냥 보글보글 하시든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근거리에서 부드럽게 던져주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걸 이렇게 우리는 거의 뭐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전체를 구분하는데 고기들은 단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카메라로 이 부분을 딱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안 큽니다, 별로. 근데 요렇게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지. 고기들은 배 쪽을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완전 측면에서 보기도 약간 밑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커 보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사냥하는 고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다 전체로 보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 고기가 그 계산 못 한답니다.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착수음이 너무 세. 그래서 저는 빅베이트를 운영하실 때 처음에는 작은 걸 운영하시고 이것도 초보분들한테는 억수로 큰 겁니다. 2.5온스이기 때문에 큰 건데 이런 걸 하나씩 사이즈를 키워가면은 자기 테크닉도 올라가고 고기 잡는 법을 알기 때문에 무리한 낚시를 안 하신다는 거지. 저도 빅베이트가 싱킹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넘은 게 살아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가격도 비쌀 분들은 초보분들은 플로팅 싹 감다가 쓱 떠는 거 있지, 그지? 그런 식으로 천천히 타버터 식으로 쓰면 됩니다. 타버터 식으로 천천히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 존에 오면 그냥 애가 그냥 내가 그러지 항상 누워는 액션을 많이 주지 말라고 그냥 헤드만 깜빡 이래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 영역인데 나가라고 하면서 칩니다. 꼬리를 칠 수도 있고 헤드로 때리 박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는 그 입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하는데 훅이 달려 있다 보니까 걸리는 거고 사냥하려고 때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고기는 이 조언에서 오래 머물러 주는 게 기본이고 던질 때 착수음을 최대치로 조용히 던져주는 게 기본입니다. 빅베이트의 기본은 착수음을 줄인다,
무리한 캐스팅을 안 한다. 포인트에서 오래 머물러 준다. 요걸 생각 꼭 하십시오. 자, 이제 문제는 소프트로 나오는 또 스윙 베이트가 있어요. 웜으로. 이제 그 소프트 베이트로 나오는데 문제는 사이즈도 똑같이 나와. 이것도 뭐 한 6온스까지 나와. 저도 그거 떠라 먹었어. 떠라 먹는데 문제는 깔아앉아 계속. 그래서 얘들이 지금 소프트 베이트를 쓰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의외로. 그것도 저도 써봤지만은 거기에 뒤 따라와 큰 놈이 스테이를 하고 싶은데 깔아앉아비네. 그럼 깔아앉으면 걸리잖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플로팅이 쓰기에 훨씬 편해. 소프트는 바늘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위험해. 초보분들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보팅 하시는 분들은 좋지. 살짝 던지고 싹 릴링, 스피드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쓰시면 편하지. 편한데 가격은 하드보다 조금 싸더라고. 근데 문제는 힘들어. 이게 자꾸 깔아앉으니까. 띄우고 싶은데 깔아앉으니까. 근데 방법은 있어. 그때 물빨 좀 센 데 갔을 때 쓰면 돼. 센 데 가서 쓰면 내가 안 감으면 자연스럽게 아주 좋은 위치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의외로 이런 애들은 립 때문에 들어갈 것 같이 더 안 들어가. 흔들기만 쉐리 흔들고 웨이크 모션만 좋아. 근데 안 들어가서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싱킹 소프트 베이트는 내가 물 싹 약한데 싹 오면 싹 위치 거기 사정거리에 들어갔다가 떴다가 이게 돼. 근데 그러니까 나쁜 게 없다니까. 내가 좋은 방법만 찾으면 이기나 저기나 아무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가지고 또 싱킹 공략도 해보면 되고. 하던데 내도 저 비싼 건데 깔아놓는 게 있어. 그게 어째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몰라. 그러니까 빅베이트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너미 한다고 따라 하다가는 장비도 특수 장비지 중고 팔면 잘 팔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지고 쓸 때 충분히 내가 숙지를 하시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팔아도 돼. 재밌어 이게 의외로. 그래서 저도 빅베이트를 촬영을 할 겁니다. 하면서 뭐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 있겠지. 일반이 쓰는 거하고 조금 틀릴 겁니다. 그거 보여드릴게. 기대하십시오. 오호, 바로 무네. 아하, 그렇지. 벽에 붙어 있단 말이지.